안녕하세요.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231차입니다. 231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오늘 촬영하는 날이고요. 역시 이것도 매기 프로젝트인데 매기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매기처럼 막 휘젓고 다녀서 흐트러뜨려라. 그래서 다시 재정비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기존에 있는 결과 조금 다른 결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새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하긴 한데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소식이 조금 뜸하긴 합니다만 CES라는 또 걸출한 행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매년 저희가 CES를 다녀오신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CES를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전시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VM 컨설팅의 이형주 대표님을 모셔서 CS 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한림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네, 이영주입니다. 네, CS 다녀오신 분이 워낙 많은데, 네, 제가 공교롭게 이제 이번에 좀 같이 가게 돼가지고, 네네. 예, 갔다 온 간단한 소감, 그렇죠. 네, 그거 네.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표님께서 또 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비싸서 네. 거의 제2의 고향 아닌가요? 거기서 제가 노가다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참관객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네네. 네, 원래 노가다로서는 제가 제2의 고향이죠. 네. CS들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후지츠 부스도 지어봤고 네네네. 소프트웨어 진흥원 네. 부스도 지어봤고 네네네. 그 당시에 부스를 많이 지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네, 네, 네. 근데 이번에 갔다 오셨으니까 네. 갔다 오신 소감, 네. CS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네. 한번 이거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만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쭉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고 네. 또 듣다 보면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그러면 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검색하면은 CS 관련된 논평이나 분석 기사가 엄청 많아요. 많죠. 네. 사실 그런 기사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리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제 관점에서 봤던 좀 CS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왔고, 그래서 일단은 CS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네. 간단한 스케치 영상이 있어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했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워낙 이제 광범위한 쇼고 주제가 네. 워낙 다양한데 지금 원래는 CS가 아시겠지만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 가전 그쵸. 쇼였지만 지금은 사실 모든 산업이 다 나온다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시회로 거의 이제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영상 보셨지만 자동차, 식품, 로켓, 우주, 다양한 분야의 그 제품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오는 쇼로 변화했죠. 그래서 제 관점은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 봤던 키 포인트가 한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제 기업하는 관점, 또 쇼 주최자의 관점, 또 산업 어떤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이제 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이제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를 보면 기존에는 어떤 수직적 통합, 그러니까 네.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했다면 그쵸. 지금은 이제 전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파트너십, 협력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수평적인 분업화 되는 것이 이번 CES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그 이미 뭐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 네네.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기조 연설을 했죠. 젠슨 황 네네. CEO가. 그래서 젠슨 황이 이번에 혁신적인 또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대만 기업들하고 그런 이제 반도체 개발에 있어서 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제 글로벌 어떤 이제 반도체나 AI 산업이 각자의 역할에 더 집중하고 최고의 기업들끼리는 결국 뭉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뭐 CES가 전시장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이 도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이 보시는 이제 그림이 스피어라는 공연장이죠. 거의 구 형태로 해서 이 전체를 다 LED 미디어로 쓰는 이제 전시장 공연장인데, 네네.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델타 항공이 그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CEO가 또 기조 연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비행사로서의 어떤 기업뿐만 아니고 초개인화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줄 수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델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네네. 가장 지금 뭐 핫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한다면 유튜브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자기 개인 모니터에서 오직 그 탑승객 개인에 맞추어서 취향에 맞는 컨텐츠나 어떤 영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변화하겠다는 내 또 취향을 발표를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고객마다? 그 개인의 정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뭐 그 개인 정보를 다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기존에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걸 많이 봤다 한다면 그것들이 이제 자기 모니터에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행을 하는 동안 그런 어떤 자기 맞춤형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유튜브하고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것은 그 우버하고 또 협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버랑 왜 협업을 하는가 봤더니 우버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우버를 타고 제일 많이 가는 코스가 어디냐면 공항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이제 끝나고 이제 공항을 갈 때 우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우버하고 또 델타가 협업해가지고 우버에 타는 순간부터 뭐 그 공항 라운지 예약, 그 다음에 뭐 비행기표 예약 같은 모든 서비스를 이 우버와 델타가 또 정보 공유를 하면서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끊김없는 여행, 그런 어떤 여행의 경험들을 또 극대화하는 마케팅을 이번에 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이번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었고, 뭐 비행사나 이런 어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사실 가전업체와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니하고 혼다가 뭐 둘 다 일본 기업이지만, 소니는 사실 이제 가전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뭐 영화, 그쵸, 이런 맞아요. 완전한 이제 컨텐츠 기업으로 변모를 했죠. 그래서 이 소니의 어떤 컨텐츠나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혼다 자동차에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자동차는 탈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체류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한 어떤 자동차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역시도 뭐 소니 혼자였다면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협업을 통해서 또 가능한 부분들을 또 제시했었습니다. 비단 이런 글로벌 기업들 간의 어떤 협업뿐만 아니고 그 스타트업이나 어떤 초창 기업끼리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이번에 했었는데요. 특히 그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단체관으로 참가했습니다. 서울대관을. 근데 그 바로 옆에 대만관이 나와 있었어요. 유레카 파크에. 그래서 서울대관하고 대만 스타트업관이 공동으로 이제 마케팅해서 서로의 그 무대에서 피칭을 하고 서로의 바이어나 서로의 어떤 투자자가 와가지고 이 기업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투자자 발굴이나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는 이제 공동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어떤 그 강점 있는 기업들, 또 국가, 또 스타트업들끼리 이런 협업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요. 뭐 사실 이제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에 이제 가서 또 어떤 협업의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기도 했는데, 그 사실 가능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비지터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누가 뭘 잘하는지가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회사하고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다양한 국가에서 이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업의 기회가 사실 CES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다라고 이제 좀 봤었고. 그렇죠. 전시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협업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아까 엔비디아 같이 처음에 기조연설할 때 저도 어디선가 뉴스에서 봤나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랑 콜라보 할 거다. 반도체 칩 그리고 오픈 소스 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상대적으로는 테슬라 로봇을 대적해서 테슬라는 수직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폐쇄형으로 만드니까 엔비디아는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반도체 칩도 많이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짜고 있다. 그리고 아군들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력하는 아까 이제 엔비디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센 자산이니까 협력의 그 풀도 자기가 리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협력을 만들어내지만 시너지가 생기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네, 오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같은 시대는 자기 분야를 마치 그 바늘 촉처럼 더 날카롭게 다듬고 이걸 가지고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사실 협업의 능력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역량으로서 그쵸. 좀 맞아요. 기업들이 키워야 될 부분이다. 특히 이런 전시회를 참가할 때는. 네. 학교도 그렇죠. 학교도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네.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은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거고 네네네. 협업의 기회를 맞습니다, 계속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뭐 굉장히 이제 AI나 로봇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굉장히 언론이나 뭐 사실 트렌드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번 CES도 굉장히 단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챗 GPT가 모니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는 AI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네. 명확하게 이번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이제 몸을 붙이면 사실 그게 이제 피지컬 A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젠슨왕이 이번 기조연설에서 네. 결국 AI의 마지막 갈 곳은 저 피지컬 AI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했었고요. 네네. 거기에 부응하듯 이번 전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실제로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챗 GPT가 붙으면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인간을 맞아요. 닮은 로봇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게 이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느낀 게 중국이 더 이상 팔로우가 아니에요. 로봇은 특히 그렇죠. 이미 맞아요. 앞서고 있어요, 한국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 우리가 뭐 팔로우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중국을 뒤쫓아가야 되는 상황. 그럼요. 이게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제 부분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봇이 제일 먼저 도입이 돼야 되는 데가 또 군사적인 이슈들이 네네네네. 많으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빨리 못 따라가면 미국을 못 따라가면 네네. 안 되니까 아마 중국도 로봇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아마 우리도 국방 능력으로 따지면은 10위권 안에 있는 나라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보다는 훨씬 더 좀 떨어지는 네. 순위 차이는 많이 안 나도 규모 차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로봇을 굉장히 빨리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한국은 뭐 이미 이제 고령화, 뭐 인구 소멸 사실 이제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로봇의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간을 닮은 로봇에 대한 부분, 또 AI와 결합되는 부분이 갈수록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이게 말하면서도 네. 사실 안 믿겨요. 어렸을 때 영화 볼 때 나왔던 얘기인데 네네네. 그게 진짜 현실이 되려고 한다는 네네네네. 게 사실 조금 무섭긴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미 와 있는 미래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대응할 거냐가 굉장히 좀 특히 한국 네. 기업 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화두로운 것 같습니다. 또 전시회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형태로서의 전시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CES라는 전시회 자체를 놓고만 본다면 그러니까 전시회는 더 이상 그 판매나 홍보의 장을 이제 뛰어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는 이미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죠. 뭐 네, 아마존이든 그렇죠. 쿠팡이든 맞아요. 뭐 홍보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줌으로 하면 되고 유튜브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시회는 판매의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과 교류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프라인의 현장에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는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줘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CES가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 좋아하는 이유가 뭐 전 세계에서 오는 바이어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자보다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CES가 참 잘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이노베이션 어워드죠. 그러니까 이런 혁신상을 받으면 경쟁자보다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공간에. 그래서 이런 어워드를 받으면 전 세계 이제 VC나 IR 투자자들한테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또 이런 어워드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직접 이런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 뭐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들을 이 전시장에서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 네. 부스에 가만히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쵸. 실제로 사전에 바이어를 초청하고 맞아요. 현장에서 어필하고 스피치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기업만이 사실 그 기업들의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비근한 예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번에 CS 갔던 기업분들 한 20개사 정도를 그 사전에 컨설팅 자문을 해드렸었는데 네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 간증을 지금 보시는 게 실제 저한테 이제 보내셨던 메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창원에 있는 회사예요. 네네네. 처음 나가신 거예요, CES를. 그다음에 어워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 나가셨는데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90% 이상 다 실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회사가 어떻게 나간다. 그래서 바이어들을 한번 와라. 이렇게 다 사전 마케팅 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바이어를 이제 만나셔 가지고 네네. 실제로 바이어를 만나서 그 현장에서 네.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 부회장입니다. 어. 그래서 이 작은 부스에서 엔비디아랑 MO를 맺고 글로벌 세계 시장 진출에 이번에 기회를 만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노출될 수 있는 그 방법, 기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독립부스 뭐 수십억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시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전시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나간다는 사실을 바이어가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알리고 홍보를 하는 기업은 분명히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전시 마케팅도 이제는 그런 경험 마케팅, 또 네. 체험 마케팅으로 좀 한 단계 진화해야만 사실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확실히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가지고 내가 뭘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과 전시회에 나가면 프로모션이 되겠지 하는 기업과의 현격한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완전히 결과적으로 달라요. 엄청난 네, 차이가 완전히 나요. 다릅니다. 항상 네. 보면 전시회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고 나오신 분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니면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나의 어떤 걸 어필해야 되겠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나온 사람이랑 전시회 나가면 나의 기술을 보고 뻑 가서 나랑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과의 전시회 참여 이후의 행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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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타까운 거 이제 그렇게 되겠지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 마인드나 좀 관점을 좀 바꾸시면 훨씬 맞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고 그런 아까- 거를 진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네. 이런 분들이 제일 너무 안타까운 게 네. 국고로 나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맞아요. 네. 또 매칭이 돼서 사비로 또 어느 정도 들고 나오셔야 되는데 고민은 많이 하시고 자금도 넣었으나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명함 몇 개 받은 거를 가지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다양한 고민들이 예. 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뭐 민간 기업도 있지만 네네. 사실 이런 대학교 이번에 서울대관도 나왔는데 서울대관도 그 대만 스타트업 공동관하고 아예 단체관끼리 공동 마케팅 해가지고 서로의 부스에서 피칭하고 바이어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시키니까 네네. 또 굉장히 많은 협업의 기회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사례가 너무나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 저는 사실 이번에 참가업체 나간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사실 나가기 전에도 저도 이제 내가 나간다는 사실을 막 동네방네 이제 떠드니까 네. 그 이번에 제가 이제 벨기에 AI 기업하고 MOU를 맺고 왔는데 사실 그런 기회들이 전시회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뭐 벨기에 뭐가 있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네트워킹이나 교류의 기회가 이런 사실 뭐 전시장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다양한 뭐 레스토랑, 카페 이런 공간들에서 꼭 전시 시간이 아니어도 저녁이라도 또는 뭐 아침이라도 얼마든지 이런 협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에 오프라인 마케팅은 경험과 교류의 장으로 쓰시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또 제가 이번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 굉장히 확실히 그 가르치시는 분답게 모든 걸 다 쓰시고 오셨네요. 택틱들을 다 쓰시고 그럼요. 오셨네. 네. 네. 저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테크닉을 제가 다 아는 쓰시고 걸 다 오셨네. 쓰고 아, 왔기 때문에 또 네네네. 네, 제가 느꼈던 아, 부분이고요. 훌륭하네요. 예. 네. 여기 계신 분 누구 계시? 이분이 그 에이빅 뉴스의 대표님인데 최 대표님 지금 뭐 계시네. 신났어요. 지금 한국 기업들인데 네네.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뭐 다들 이제 성공사를 공유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안에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좋죠. 이런 협업이 되게 맞아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전시회를 정말 활용하면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너무나 있는데 많은 기회가 있어요. 네, 전시회라는 어떤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하고 다른 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할 네, 수가 없죠. 이게 얼마나 폭발력 있는 것들이 될지에 대해서 그 베팅을 하고 가는 거니까. 맞아요. 이걸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할까요 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건 제가 사실 이제 그 CES든 아니면 글로벌 쇼에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면 CES 이번에 혁신상 엄청 받았잖아요. 네네. 그 상을 받으면 무조건 바이오가 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상을 받으면 와요? 상 받은 아까 이노베이션 어워드 다 네네. 존에서 보고 그럼 부스를 가거든요. 아. 왜냐면 제일 우수한 기업이 알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 이제 바이어랑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데 상담이 진행이 안 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사실 바이어들은 기술이 우수한 거를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뭘 알고 싶으냐면 그래서 당신들이 이 현지 시장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냐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기술은 좋은 거 알겠어. 알겠어. 근데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이걸 팔려면 어떻게 팔 거야? 그렇죠. 라는 게 그게 있구나. 사실 상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상담 전략을 짜는 게 네. 무슨 뭐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